자, 69쪽입니다. 69쪽 실전의사 제11회 1번 단백질의 변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래서 변성이라는 것은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입체적인 구조, 즉 활성부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3번 답 바로 볼 수 있겠죠. 3차 구조가 변해서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효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미 완벽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고온의 열이나 온도죠, 그 다음에 pH, 즉 수소의 농도, 그리고 염의 농도 등에 의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걸 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구조가 달라지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그래서 특히 고온의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될 때는 특히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 그럼 4번 변성된 단백질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되게 고온의 열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돌아오기가 어렵지만 pH가 조금 달라졌을 때, 또는 염의 농도가 조금 달라졌을 때는 그러한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된다면 단백질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4번 틀렸고, 1번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일어난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1차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아미노산 서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변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샤페론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페론 단백질을 다른 말로 샤페로닌이라고도 하죠. 샤페로닌. 자,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되고, 그런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된 다음에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을 샤페로닌이라고 하죠. 샤페론 단백질.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단백질의 구조 형성을 도와준다. 3번 문제.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반응은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ATP만 만들어지고, 왜 이름이 순환적 광인산화냐면 관계1의 반응 중심 색소 P700에서 빠져나간 전자가 다시 P700으로 돌아와서 계속 순환하니까 순환적 광인산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2에서만 일어난다. 관계 2가 아니라 관계 1이죠. 그래서 관계 2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하죠. 물론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2도 관여하고 관계 1도 관여하고, 다시 말하면 반응 중심 색소 P680도 관여하고 P700도 관여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 3번에 있는 것처럼 ATP, NADPH, 그리고 산소. 그리고 4번 관계 1,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 P700,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 P680 모두 엽록소 A이죠. 4번 멘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을 이룬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에 한 가지만 표현된다. 예전에는 이것을 멘델의 우열의 법칙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우열의 원리.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법칙이냐 원리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번 맞고, 물론 때로는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2번 쌍을 이룬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아까도 나왔죠? 분리의 법칙. 3번 두 쌍 이상 형질이 동시에 준될 때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이것이 독립법칙. 4번 대유전자 사이 우열관계가 불완전할 때 유전자양이 이형접합일 경우 중간 형질이 나타나. 이 문장 자체는 맞지만 이것은 멘델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죠. 멘델 이후에 발견된, 그러니까 멘델이 아닌 그 이후의 사람이 발견된 내용이죠. 그래서 4번 문장 자체는 맞지만 멘델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중간 유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5번 다음 중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이것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으로서 그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니죠.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데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리고 인체 생리학에도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고를 수도 있겠지만 트립토판 그 자체가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의 전구체이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호르몬인과 동시에 호르몬인 동시에 신경전달물질로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답이 되죠. 트립토판은 신경전달물질의 전구체. 도파민 역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4번의 가바도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아미노산인 신경전달물질이죠. 자, 3번의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한다면 멜라토닌은 언제 분비되냐면 밤에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숙면에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빛이나 계절과 연관된 기능을 주장하는데 또한 피부색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식과 관련된 생체 리듬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분비되느냐? 자, 아까 나왔었죠? 송과 선이라고도 합니다. 샘선자를 써서. 그런데 송과 선이 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시상상부에 있죠. 자, 그런데 시상상부의 송과 샘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해서 분비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조절을 받냐면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습니다.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의 조절을 받아서 시상상부에 있는 송과 송과는 솔방울이죠. 그래서 솔방울샘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송과 샘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죠. 이 멜라토닌 그럼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핵은 누구로부터 신호를 받냐면 망막에 있는 시신경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망막에 특수하게 발달된 특화된 시신경세포죠. 시신경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핵의 조절을 받아서 시상상부의 송과선에서